일단 첫 장 보시면은 커피 세팅의 전체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내용도 엄청 깊게 들어가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커피 파악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피 파악은 뭐 커피에 써있는 뭐 정보 같은 거 있죠. 뭐 컵노트라던가 뭐 로스팅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커핑을 하시는 게 좋아. 뭐 커핑을 하던 추출을 하던 커피를 직접 이제 맛을 봐가지고 이 커피가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뭐 얘가 부정적인 맛은 뭐 어떤 맛이 있는지, 뭐 무게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커피 파악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보시면 추출 방향성 설정이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출 방향성을 설정을 이제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커피 파악에서 여러분들이 이 커피가 뭐 무게감도 있고 어느 정도 여운이 조금 길게 나온다, 이런 커피라면은 방향성도 그에 맞춰가지고 조금 잡아주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구매한 사용하는 커피가 뭐 무게감도 있고 여운이 엄청 긴 커피인데 이거를 좀 깔끔하게 추출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한데 어떤 범위를 넘어가면 불가능한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시로, 조금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스타벅스 커피를 대부분 좀 쓰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타벅스 커피를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집에서 내리시는데 쓴 거예요. 스벅 커피는 쓸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거를 이거 안 쓰게 하려고 막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입자도 굵게 하고 막 추출량도 줄이고 막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 어느 정도는 깔끔해지지만 걔가 원래 깔끔한 로스팅이 된 커피처럼 깔끔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커피 자체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막 요리에 비유를 하면서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여도 막 썩은 재료를 갖다 줘봐라 어떻게 맛있게 나오냐. 그러니까 그것도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재료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 내가 매장에서 산미 있는 커피를 판매하기 싫으면 산미 있는 커피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뭐 방법을 써가지고 이 커피 산미 죽이는 방법이 있대, 그래서 그냥 저거 사도 돼 라고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절대로 못 잡는 순간도 있고 항상 좀 애매하게 나옵니다. 반대 케이스도 마찬가지. 내가 무슨 산미 있고 과일향 나는 커피를 먹고 싶은데 애매한 커피를 사가지고 과일향을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는 들어도 그냥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게 이상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막상 세팅할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또 더 막 과일향을 뽑아보려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커피 파악하고 결국엔 거기서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방향성을 잘 도출을 해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시면 그 미세한 부분은 조정하실 수는 있다. 어느 정도는.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변수를 적용해서 추출을 하시고 그 다음 맛을 보고 판단하는 무한 반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출을 했는데 가이드로 먹었는데 맛이 너무 텁텁해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변수들 중에서 뭐 온도를 내리던, 뭐 추출량을 줄이던, 뭐 입자를 굵게 하던, 도직량을 올리던, 물론 걔네 각각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거든요. 오늘 거기까지 전부 세부적으로 못하겠지만 내가 그걸 학습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맛을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괜찮네 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고, 여기서 또 부족하면은 또 바꾸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을 저는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변수는 사실은 이 자료에도 다 써 있거든요. 그거 외우는데 5분도 안 걸리긴 해요. 그냥 외워가지고 도직량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변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 커피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이 커피를 먹고서 얘가 이 커피가 내뿜을 수 있는 성분의 포텐셜 잠재력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위치가. 그거를 찾는 게 좀 어려워요, 초보자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지도라고 그냥 봤을 때, 어떤 선으로 봤을 때 이 커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먹은데 여러분들 진짜 뇌에서 이 생각의 이미지 속에서 딱 여기가 뭔가 찝혀진다, 그런 분들은 그냥 금방금방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조금 일단 필요하고 그 커피를 많이 먹어봤어야 됩니다. 저도 처음 먹어보는 커피는 몰라요. 그냥 대충 감은 있지만 얘가 어디까지 잠재력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오늘은 진행 못하지만 커핑을 하는 겁니다. 커핑이란 방법을 해서 막 제가 올린 것도 있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방식이 커피의 처음부터 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추출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커핑은 커피가 깔려있고 물로 계속 추출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약간 선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추출은 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출은 이거 하나 그냥 찍어가지고 맛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으시면 점 3개 찍어서 먹어본 다음에 그 사이가 유추가 되겠죠. 근데 경험이 없으면 안 되죠. 점 찍었는데 이 점이 여긴지 여긴지도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런 걸 많이 익혀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내리는 커피도
좀 막 이것저것 여러 방식으로 좀 내려보셔도 좋고, 저희가 오늘 그거를 좀 그래도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기본적인 로스팅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만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내용을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트 로스팅, 뭐 미디엄, 다크, 제가 아래다가 4가지 속성이 변화하는 화살표를 표시해놨는데, 신맛 같은 경우는 라이트 로스팅일 때 높다, 그 다음에 다크로 갈수록 조금 줄어들죠. 물론 여러분 세부적인 로스팅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반대로 쓴맛은 아까 말한 스타벅스 마냥 다크해질수록 쓴맛이 강해지죠. 그 다음에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엔자이매틱이랑 슈가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그 향의 계열이 있습니다. 엔자이매틱은 생두 본연이 가지고 있는 향을 말해요. 꽃, 과일, 막 이런 향들. 근데 이게 조금 저렴한 생두들은 약간 야채 향으로 발현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밝을 때 발현이 많이 된다. 근데 슈가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열을 이제 가했을 때 그냥 커피 향, 여러분이 쉽게 말하는 고소한 견과류, 막 카라멜, 초콜릿, 이런 것들은 로스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발현이 점점 올라가다가 제가 화살표 꺾어놨죠. 어느 순간에는 꺾입니다. 왜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요것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스타벅스는 너무 태웠다, 그러니까 좋은 성분을 너무 다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생성된 향들까지 파괴시켜 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판단은 다르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한데, 이것도 그래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로스팅 하시는 분은 약간의 스모키함을 허용을 하시고, 어떤 분은 아예 허용을 안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대형마트 가보거나 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스모키라고 하는 노트가 많이 써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써놓은 거를 부정적인 걸 써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포장지에다가 긍정적이라고 써놓으신 거니까 그분은 그 부분을 좋게 보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고 욕할 수 있긴 하죠. 그건 자기 자유니까. 뭐 앞에서 대놓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저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저도 여기서 스타벅스가 뭐 안 좋게 로스팅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게 적정이라고 본 거죠,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스벅 아메리카노를 즐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른 음료는 먹는데, 근데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누가? 좋아하실 수 있으면 그거는 좋아하시는 거죠. 그게 취향인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왜냐면 반대로 그분은 라이트 로스팅 뭐라 하실 수 있거든요. 저게 무슨 커피냐, 무슨 막 차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서로 그냥 너 좋아하는 거 마셔라, 나도 좋아하는 거 마시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커피를 이제 지금은 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취미로도 드시니까, 뭐 이 로스터리는 조금 이런 성향이구나, 이 로스터리는 좀 더 밝구나, 이런 것들도 알아가는 재미가 또 커피 즐기는 재미지 않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설명드리는 커피 성분이 어떻게 추출되는지를 나타낸 그래프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자료를 좀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런 비슷한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 세로축은 커피 성분의 양입니다. 가로축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는 추출을 할 때, 추출하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진한 색감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커피가 점점 연한 색감으로 변하죠. 그게 처음에 성분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이 거의 긍정적인 성분은 앞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쪽에서 추출을 막 잘해야 된다, 앞쪽에서 채널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앞쪽의 향미 성분을 뽑아내기 위함이 크기는 합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뒤로 갈수록 성분이 줄어들면서 물성이 증가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추출량을 너무 많이 뽑아서 라떼를 만들면 약간 물맛이 난다, 묽은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이 좀 있어요. 물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신맛, 단맛, 쓴맛 순으로 나온다, 이런 게 책에 많이 써 있거든요. 학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일단 신맛, 단맛, 쓴맛으로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건 아니고, 그냥 두 번째는 커피에서 단맛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맛을 좀 잘 느끼시나요? 커피 드실 때? 이거 달다, 약간 달다고 어쨌든 좀 느끼시는 거죠. 이 커피는 좀 달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이 커피 달다. 흑설탕 향 같은?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얘기해 주셨지만 커피에서 느껴지는 게 약간 향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뭐 진짜 설탕을 넣은 것 같은 단맛은 못 느끼죠, 아예. 그리고 실제 측정을 해봤을 때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당류가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기타 성분일 수도 있지만 그 당이라고 하는 거는 남아있진 않습니다, 엄청 많이는. 그래서 한솔님이 말씀하신 그 향이다, 그래서 단향들. 근데 실제로 설탕도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설탕 자체는 아무 향도 안 나잖아요, 백설탕 자체가. 근데 설탕을 볶으면 향이 납니다. 달고나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달고나 아저씨 있는 막 유원지 이런 데 가면은 단향 난다, 엄청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커피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실제 근데 좀 거꾸로죠. 얘는 단맛은 없지만 그 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다고 인식하는 게 좀 더 크다, 플러스
질감적인 부분. 이 커피가 좀 무겁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나오면은 달다 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도 보여드릴 건데 커피를 좀 더 부드럽고 향을 극대화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실침봉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섞어주는 행위도 하고 막 이것저것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막 프리인퓨전 같은 것도 막 주고, 그런 모든 행위들이 좀 더 부드럽고 향이 많은 커피를 만들기 위한 좀 노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달다고 해서 줬어요, 나한테. 근데 나는 안 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달려면은 그 커피의 그 바디감과 커피의 그 향이 내가 달다고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라이트한 콩을, 오늘 라이트한 콩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 라이트한 콩을 이렇게 줬어요. 먹었는데 안 달아요. 이게 왜 달기만, 난 좀 산미만 강한데?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약간 과일향 같고 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계속 접하다 보면은 내가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리 먹어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약간 내가 어느 정도 인지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와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학습이 좀 필요한 음료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뭔가 더 깊게 즐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신맛과 쓴맛은 조금 앞쪽, 쓴맛은 좀 뒤쪽에서 많이 나오는 건 맞긴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나와요, 쓴맛이. 신맛이 뒤에서도 나오고. 비율이 좀 그렇다. 넘겨주시면 됩니다.